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함께 보시면 실업급여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와 같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사업주로부터 해고 및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데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휴일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고 하루는 무급인 경우에는 무급에 해당하는 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등이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자녀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 취식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는 다음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 면접에 참여한 경우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자영업 활동 준비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할 경우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고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되는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았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및 탐문 등에 의하여 발각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이해하시는 데 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